자, 이제 23단원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한 개념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리식의 계산이라고 돼 있대요.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 배울 때도 유리식을 먼저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를 공부했잖아. 무리도 똑같아. 무리함수, 무리식과 무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지, 무리함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무리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루트 안에, 그치, 근호라고 하죠.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으면 그게 바로 무리식이야. 오케이? 이런 건 무리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루트 3x 이런 거는 이제 무리식이라기보다는 개수가 루트 3인 그런 1차식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무리식은 루트가 보인다고 다 무리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루트 안에, 정말 말 그대로 루트 안에 이렇게 x가 섞여 있으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치, 무리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루트 안에 이런 것도 전부 다 무리식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루트 안에 이렇게 x를 가지고 있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고, 얘만 항상 무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무리식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 무리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요 놈의 그림을 그리진 않고 누구의 그림만, 그치? 요 놈의 그림만 그리기로 정의를 해놨어요. 물론 여기 요 놈도 그릴 수 있습니다. 요 안에가 2차식인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어. 요 안에가 2차식인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고, 이렇게 몇 차식, 그치? 1차식인 것만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해요. 요것도 이제 무리함수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간 요런 것들을 무리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죠? 근데 1번.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의 값이, 그러니까 루트라는 놈이잖아, 루트라는 놈. 근데 루트라는 놈이 이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루트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콕 들어가면 얘를 사람들이 i라고 정의를 해놨잖아. 이런 거를 허수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 루트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요 놈, 요 내용물 자체가 0보다 어때야 돼? 자, 커야 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루트 3 이런 값을 출력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뭐가 돼도 돼. 그치? 같아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루트 0도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0이라고 불러서 실수라고 부를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이런 얘기가 나왔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 요 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2번을 풀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식이네.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리식이야. 그럼 요놈의 값이 또 실수가 되고 싶어? 선생님, 근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이것만 있었으면 얘랑 똑같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이 식 자체는 무리식이자 유리식이야. 맞죠? 이게 분수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그치? 0이 돼서는 안 된다.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아니라 0보다 크기만 해야 되겠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줘야 된다. 이런 거 이제 유리식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무리식이 뭔지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좀 하는 연습을 또 해보자. 자, 여기에 어이고 끔찍한 놈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운 겁니다. 언제 배웠냐면 명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절대부등식, 뭐 절대방정식 이래가지고, 그쵸? 그때 배웠던 건데, 고동sak 하에서도 배웠고요. 고동sak 상에서도 배웠어. 이거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거든. 루트라는 놈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루트라는 놈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하나의 루트로 합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 루트끼리 지금 나눗셈을 하고 있네요. 그치? 하나의 뭘로? 루트로 바꿀 수 있다. 이걸 이미 배운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이걸 이렇게 한 방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루트는 곱하기랑 나누기에는 굉장히 자유롭다. 그러니까 루트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하나의 루트로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 하나의 루트로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 언제나 그게 된다고 했어. 근데 딱 하나씩만 조심하라고 했죠. 주의사항.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합치거나 쪼갤 수가 있고요. 언제나 합치거나 쪼갤 수가 있는데 딱 한 경우씩만 문제가 발생하지. 그게 언제냐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같은 원리로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분수 처리를 했을 때
하나의 루트로 바꾸는데 앞에 뭐 생기는 경우? 마이너스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 요 하나씩의 경우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A, B 두 놈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돼 있는데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안전장치 걸었습니다.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서만 얘기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A가 양이고 B가 음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A가 음이고 B가 양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둘 다 음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나 얘가 성립한다고. 언제나 얘가 성립하고 딱 주의사항 이거 한 가지 경우씩만을 기억해 놓으면 이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는 다 합치거나 쪼개는 게 자유롭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죠.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언제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합치거나 쪼개지냐면요.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을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 그치? 그때 뭐 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합쳐지거나 아니면 쪼개질 때도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쪼개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근데 둘 다 이제 뭐야? 분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돼도 되겠죠. 이렇게. 자, 같은 원리로 이렇게 나눗셈도 하나의 루트로 합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A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B는 뭐여야 돼? 그치? 음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밑에가 마이너스고 위에가 반드시 플러스여야 돼. 얘가 마이너스기만 하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면서 동시에 얘가 뭐여야 돼? 플러스일 때, 요 경우에만 요렇게 합치거나 쪼갤 때 마이너스를 달고 쪼갠다. 그쵸? 근데 얘도 마찬가지. A라는 놈은 분자에 있으니까 0이 돼도 되거든. 그치? 근데 B라는 놈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됐죠? 요것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간접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들을 만나면 이걸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왜 마이너스를 달고 합쳐졌지? 왜 마이너스를 달고 쪼개진 거야? 아, 둘 다 마이너스니까. 약간 이런 느낌. 왜 마이너스를 달고 합쳐졌지? 왜 마이너스를 달고 쪼개진 거야? 아,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간접 조건이라고 부호를 알려주고 있는 어떤 간접적인 식, 그래서 간접 조건이라고 여러분들 불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 이것만 기억을 하면 언제든지 루트는 합치거나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무리식이라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얘네 둘 다 플러스인 경우만 거의 99% 다룹니다. 아시겠죠? 이미 얘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뭐 이런 경우들은 이미 앞에서 다 했단 말이야. 명제 시간에도 했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에서도 이제 복소수 시간에도 여러 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에서는 굳이 이런 걸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가끔 나온다면 한 1% 정도 그런 빈도수를 가지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와,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이거 미치겠네 이거. 2번. 얘는 뭐냐면 루트 안에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A 제곱이 있대요. 그럼 루트 안에 A가 있는데 그놈의 제곱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자. 루트가 보이는데 제곱이 있다고요? 둘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는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달고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거야. 루트 A가 있었거든? 근데 그놈을 통째로 제곱을 하겠대. 이렇게. 루트 밖에 제곱이 있는 거야. 내가 동그라미를 썼는데 이제 실제로 얘가 이제 시험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절대값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A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 이렇게 A제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3의 이렇게 제곱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는 루트 9랑 똑같았거든. 그럼 얘가 나올 때 얼마로 나와? 그치? 이렇게 3으로 나온단 말이야.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개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이네. 둘이 까봐. 둘이 까버리면 그냥 뭐가 나오겠네. 그치?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돼요? 이건 잘못된 계산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걸 풀 때마다 얘를 9로 바꾼 다음에 이걸 3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네들을 깔 때 뭘 달고 나온다. 그치? 절대값을 달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하지 않겠죠.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나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숫자로 나왔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럼 9잖아. 그럼 루트 9잖아. 근데 나올 때 3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문자로 나와버리면 신났다고 그냥 A를 쓰고 끝내요. 이래서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이면 절대값을 달고 벗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루트가 보이는데 제곱이 이렇게 밖에 있으면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참고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두 놈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줄 알아야겠죠. 됐죠? 아니 그런데 밑에 3번을 보니까 얘는 이제 루트가 보이고 제곱이 보여서 벗으면서 이제 절대값을 달았는데 여기 세제곱근 루트 여러분들 공부했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여러분들 배웠죠. 이렇게 세제곱근 루트가 나오고 여기 A 3승에 있을 때는요 둘이 그냥 사라지면서 그냥 A로 출력이 된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수학 1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확장을 시켜요.
이게 2일 때랑 3일 때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n일 때 다 전부 다 얘가 a다. 언제?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이걸 수 원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절대값 a다. 언제? n이 짝수일 때. 이건 이제 수 원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무리식과 무리함수에서 요 고등수학 하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딱 제곱 끊을 때랑 세제곱 끊을 때 딱 두 가지 경우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곱근 2가 보일 때는 까지면서 절대값으로 나오고 3, 3일 때는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근호 계산할 때 필요한 스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요건 이제 뭐냐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계산 무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훑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마치 숫자를 계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식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냥 이게 답이야. 이거 가만히 냅둬도 되거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분모를 유리화 시켜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때를 대비해서 유리화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이거 유리화하는 방법 이미 배웠죠. 분모 문제에 똑같이 루트 b를 곱해주면서 깔끔하게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유리화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분모가 이딴 식으로 루트 더하기 루트의 형태로 생겼으면 요놈의 켤레를 재빨리 분모 문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하라는 건 아니야, 여러분. 자, 루트가 보인다고 항상 유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케이?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힘들어서 우리가 식을 변형해야 될 때, 그 변형해야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다? 바로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변형할 수 있다, 이거지. 그냥 루트가 보인다고 얘 그냥 신났다고 전부 다 이 과정을 써서 얘로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이제 얘가 답이 나왔어. 얘를 답으로 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되게 찝찝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이 만약에 3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신났다고 서술형 답지에다가 3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아니잖아. 이거 마지막 끝까지 계산을 해서 깔끔하게 답을 내줘야 되잖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이걸 답으로 출력하기에는 되게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유리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내서 답을 출력할 때 쓰는 용도일 뿐이야. 아시겠지? 만약에 중간에 계산을 더 해야 된다면 유리화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변형을 할 때 필요한 유리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도 같은 원리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그놈의 켤레인 플러스 요 놈을 조져준다. 뭐 간단한 얘기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후딱 넘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자, 요런 형태를 만난 거야. x라는 놈이 이렇게 지금 더러워. 밑에 보기를 보면 아주 더럽죠? 요런 꼴일 때 그때 식의 값을 구하기. 물론 여러분들 시간과 공간이 허락한다면 열심히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해가지고 진짜로 계산할 수 있어. 요거 상승하는 거 힘들어하면 안 되지. 나중에 여러분들 학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도 계산이 복잡해질 텐데 이 정도면 계산하는 거야 뭐 어금니 꽉 깨물고 하면 되겠죠. 3차짜리 공식도 알고 있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얘는 진짜로 여기다가 박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됐죠? 얘를 진짜로 박아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 선생님, 저는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지 않아요. 썩었어. 거의 다 못해 완전히 썩었잖아. 그치? 새로운 거를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수학 실력을 길러야 될 마당에,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계산을 하겠다고요? 그럼 수학 실력 절대 안 늡니다. 무조건 선생님이 알려주는 어떤 새로운 방법, 그게 있으면 터득하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생각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 진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대입을 하지 않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 대입을 하지 않는 이유. 얘를 여기다가 꼬라박지 않는 이유. 누구 때문에? 루트 5 때문에. 이 루트 5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굉장히 빡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루트 5를 제거시키고 싶다. 이 루트 5를 없애버리고 싶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키예요. 그게 바로 스타트라고. 루트 5를 죽이고 싶다. 자, 루트 5를 죽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상태로 그냥 제곱을 해버리면 분모는 괜찮아. 근데 분자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제곱을 하면 5예요. 뒤에 거 제곱하면 1인데 젠장 빌어먹을 2짠짠 하면서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지금 내가 루트 5를 죽이고 싶어서 제곱을 했는데 루트 5가 또 살아있잖아요. 괜찮나요? 맞아? 이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지. 그럼 루트 5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냥 제곱했을 때는 루트 5가 이렇게 살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럼 루트 5를 제곱해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루트 5랑 누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루트 5랑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루트 5 혼자서 예쁘게 이렇게 있어야 제곱을 했을 때 5로 뺨 변신할 거 아니야. 그래서 루트 5만 남기고 나머지 밀어버립니다. 루트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밀어버리겠다는 게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2x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루트 5 마이너스 1이 있었던 놈인데 마이너스 1을 절로 보내면서 이렇게 루트 5만 냅두고 나머지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럭셔리하게 뭐 하면 돼? 이제 제곱하면 돼요. 왜? 루트 5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이놈을 제곱해버리면 4x의 제곱 플러스 2 짠짠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지, 4x가 되겠죠? 그리고 1 제곱하니까 1, 그놈은 얼마다? 그렇지, 루트 5를 제곱하면서 5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걸 후딱후딱 옆으로 쑥쑥 넘기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놈은 0이다. 아이고 럭셔리하네요. 4, 4, 4 있으니까 약분을 툭툭툭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은 0이다. 요렇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여러분들 거기서 많이 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얘는 사실은 했어. 고등수학 상에서 복소수라는 테마를 다룰 때 얘보다 더 어려운 여기에 루트 5i였을 때 그때도 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요거를 풀어주면 될 텐데 이 2차식은 가지고 있는 기본 용도라는 게 있죠? 2차식만 놔두고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요런 식으로 2차를 1차로 다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용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3차가 걸림돌이었으니까 3차를 구하려고 노력을 할 때 여기다가 그대로 뭘 곱해주면 돼? x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같이 여기다가 x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텐데 이때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놈도 다시 차수를 낮출 수가 있죠. 여기 x제곱이 요거였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요 놈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뒤에 x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줄어지니? 2x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야. 따라서 x의 3승 요 자리에 있는 놈을 2x 마이너스 1로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어머 둘이 사라지면서 없어지고 2x에서 x를 빼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요. 그치? x가 돼버리네. 되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x예요. 그래서 답은 이건가요? 됐죠? 대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 차수가 너무 큰 거야. 이게 3차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었어? 약간의 계산을 통해서 3차를 1차까지 쫙 다운시킬 수 있었는데 만약에 얘가 뭐가 아니라면 그치? 3차가 아니라 더 큰 차수였다면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나눗셈의 원리를 씁니다. 요 놈을 누구로 나눴을 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몫이 있을 것이고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야.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나눗셈 할 수 있잖아. 나눗셈 해가지고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요 나눗셈을 나머지를 구해주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얘가 얼마가 되게 이게 0이잖아. 얘가 0이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3차를 지금 바로 다운시켜버립니다. 나머지로. 지금 2차로 나눴으니까 얘가 1차 이하가 될 거거든. 그래서 1차로 바로 다운이 돼. 오케이? 이게 차수가 높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1차식이 돼서 마지막에 한번 대입하고 그냥 끝내는 거. 그러니까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나눗셈을 나머지를 구해주면 요놈의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고등수학 상 때 또 했던 그런 얘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었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개념 중에서 무리식 계산은 요 정도로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이제 무리함수만 하면 되는데 무리함수도 또 얼마나 쉬운지 몰라. 무리함수를 또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함수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죠? 그치? 태초의 상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태초의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형태. 루트 AX의 형태. 근데 선생님이 이거 책을 만들 때 이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태초에 좀 더 더 풀었으면 약간 요걸 이제 여러분들 태초의 상태로 기억하는 게 더 좀 좋아요. 요 앞에 이제 A가 있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물론 이걸로도 선생님이 빠르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요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걸로 한번 더 봐줘요. 요거 알면 요거 이제 풀 수 있는 거거든. 그쵸?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 놈은 무리함수인데 요런 형태를 태초의 상태라고 부르고요.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때 이 함수는 A, B 값이랑은 상관없이 X에 0 박으면 Y 0 돼요. 그래서 0,0을 무조건 지나. 그리고 이 0,0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지금부터 스타팅 포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A, B가 두 개가 있는데 물론 둘 다 0인 경우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그냥 Y는 0이 돼버려서 상수함수가 되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무리함수의 개념이 아니니까 둘 다 0이 아닌 상태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겠니? 풀풀 있겠고요. 자, 풀마 있겠고요. 그 다음 마풀 있겠고요. 마마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총 4가지 유형이에요. 4가지 유형. 0,0을 스타팅으로 하고 4가지 유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그 그래프가 이 그림처럼 하나, 둘, 그리고 셋, 넷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나? 누구의 부호를 본다? 요 A, B의 부호를 빠르게 봐줍니다. 그럼 첫 번째, 요 A가 플러스일 때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플러스일 때는요, Y라는 놈이, 이 Y라는 놈이 뭔진 모르겠지만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걸 다룰 거거든. 언제나 함수는 실수의 세상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허수의 세상에서는 함수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얘가 출력되는 값 자체가 실수일 때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죠. 오케이? 얘가 항상 플러스라는 얘기고 루트를 씌웠고 A마저도 플러스니까 이 결과가 항상 플러스만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가 플러스면 Y, 출력되는 함수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이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 위에. 괜찮아요? 그래서 A가 플러스일 때는 1번 그래프 아니면 2번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유리함수는 얘가 가면서 어딘가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점근선이 있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올라가. 얘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선생님, A가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위로 뻗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뻗는지 왼쪽으로 뻗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자, B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B를 보고. 자, 만약에 B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항상 플러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X도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그치, 플러스 값을 가져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얘가 허수가 돼버립니다. 얘가 허수가 돼버리면 함수로 표현이 안 된다고 했지? 항상 함수는 실수의 세상에서만 출력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0보다 큰 그런 값만 출력해야 되거든. 따라서 B가 플러스일 때는 X도 같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 아니, X가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요? 바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A가 플러스인 상황이었는데 B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자, B가 마이너스야. 그럼 B가 마이너스라고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그게 아니야. X가 마이너스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값들만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뻗어나가겠죠. 됐죠?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이번에 A가 마이너스일 때 한번 해보자. 자, A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항상 플러스 값만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 즉 Y가 항상 마이너스 값만 갖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쪽 Y가 마이너스인 쪽 여기에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요. 됐죠?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B가 또 플러스일 수 있는데 그러면 X는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데 얘가 플러스가 돼주면서 얘가 플러스가 돼줘야 되니까 요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됐죠? 자, 같은 원리로 A가 마이너스였는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면 그쵸? 얘는 뭐가 돼야 돼? 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X값이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태초의 무리함수. 태초의 무리함수다. 그러니까 A가 플러스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리고 B가 플러스인 경우와 B가 마이너스인 경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가 있다. 스타팅 포인트 0,0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 뻗는지 아래로 뻗는지를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뻗는지 왼쪽으로 뻗는지를 확인해 주면 된단 말이야.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알았어요. 한 번만 정리할까?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거든? 지금부터 난 뭘 그릴 거냐면 Y는 A 루트 BX를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지. 그치?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스타팅 포인트라고 한다. 자, 이때 요 경우가 무슨 경우야? 그래, A가 플러스인 경우. 됐죠? 요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그렇지, A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선생님? B가 플러스인 경우.
이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선생님? B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 사실은 내가 지금 이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쓰려고 노력한 거지, 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 졸라 쉬워. 함수 중에서 제일 쉬운 함수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무리함수가 제일 쉬워. 1차 함수보다 더 그리기가 쉬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 아니, 만약에 이런 함수를 그리래요. 무리함수의 태초의 상태 아니야? 그럼 딱 0,0을 찍어요. 이렇게 0,0. 됐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위로 뻗죠? 얘가 앞에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뻗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이런 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거 어떻게 그려요? 이런 것도 뭐 족밥이에요.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뭐야? 아, 태초의 상태구나. 0,0 찍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0,0 딱 찍어주고요. 위로 뻗어요, 아래로 뻗어요? 아래로 뻗어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뻗어, 오른쪽으로 뻗어. 왼쪽으로 뻗겠지. 아래로 왼쪽으로. 됐죠?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바로바로 무리함수의 태초의 상태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죠. 됐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네. 뭐 A가 0보다 클 때 정의역이 어쩌고 치역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는 나라들어 끌 때 다. 됐죠? 자, 이제 요것만 좀 확인해보자. 3번만. 3번을 보니까 이제 무리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을 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멘트는 여러분들 그냥 책이니까 쓴 거고. 이 그래프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을 때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리면 되죠. 0,0을 스타팅 포인트로 하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둘 다 풀풀이고 둘 다 풀풀이니까 위로 오른쪽으로 둘 다 뻗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 항상 얘가 크지 않니? 그렇잖아요. 2x가 x보다 크잖아.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함수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2x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당연히 뭐가 되겠니? y는 루트 x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사실 이 3번 멘트는 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책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쓰려고 노력을 했겠지. 뿅. 자, 이제 여러분들이 태초의 상태 그래프를 공부했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뭐 대칭 이동을 하거나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칭 이동 자체는 사실 무쓸모기 때문에 평행 이동만 좀 해보자. 평행 이동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보자마자 여러분들 y는 루트 ax가 바로 태초의 그래프다라고 인지하면 돼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x쪽으로 얼만큼, 그치? p만큼, y쪽으로 얼만큼, 그래. y쪽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이 정도의 정보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요 놈을 딱 보자마자 스타팅 포인트 몇 콤마 몇을 찍고 0,0을 찍고, 됐죠? 요 앞에가 지금 플러스인 상태니까 위로 뻗겠죠? 근데 A가 플러스였으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갔을 거 아니야? 태초의 상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얘를 그대로 잡아 뜯어서 어떻게 하면 돼? X쪽으로 P만큼, Y쪽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금 이 그림처럼 열심히 득득득득득 이동할 거야? 얘를 가지고 열심히 득득득득득 이동할 거야? 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대로 뒤에 배경만 싹 바꿔주면 되죠. 얘를 뭐라고? P, Q라고 놔주면 평행 이동까지 다 했다. 끝. 선생님, 저 X축이랑 Y축 안 그리면 저 죽어요. X축이랑 Y축이랑 안 그리면 저 죽어요. Y는 2배의 루트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요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립니다. 난 할 수 있다. 이걸 딱 보자마자 Y는 태초의 상태가 2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됐죠? 그럼 태초의 상태니까 여기다가 0,0을 가볍게 찍어줍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니까 위로 뻗네요. 얘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뻗네요. 그러면 위로 왼쪽으로 뻗어주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X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쪽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 뜯어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만 살살살 스타팅 포인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옮겨진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자식들아 0,0 어디 있어? 0,0 여기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0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만 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릴 수 있어요. 괜찮나요? 다 그렸잖아.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X축, Y축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 누구만 잘 찍으면. 0,0만 잘 찍으면 거기서 십자가 만들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X축, Y축이 여러분들 시야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 미쳐버리겠다니까 진짜. 좀 제발 좀 그리고 시작하지 마세요. 물론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얘를 그리래. 얘를 그리라고 하면 이게 태초의 상태니까 여러분 X축, Y축을 그려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 근데 좀 변형됐다. 약간 평행이동을 통해 서 식이 좀 바뀌었다. 그럼 X축, Y축 그만하세요. 그만해 자식들아. 알겠죠? 물론 선생님한테 고등수학 상부터 지금 처음부터 다 배운 학생들은 X축, Y축을 이제는 안 그릴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으면 저 새끼는 왜 X축, Y축 그리지 말라는 거야. 나 지금까지 X축, Y축 그리라고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배웠어. 잘못 배운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을 가르쳐줬던, 여러분들에게 배움을 줬던 그 훌륭하신 선생님도 잘못 배운 거야. 옛날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계속 가. 과거로 가가지고 그 사람 잘못이야,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선생님 잘못도 아니야. 나 잘 배웠잖아. 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테마. 무리함수의 역함수.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는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역함수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역함수는 언제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가 있나요, 선생님? 네, 구할 수가 있어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의 역할을 바꿔주는 거니까 이걸 자리 바꿔줍니다. 바꿨죠? 근데 이놈을 신났다고 역함수라고 외치면 안 되겠지. 왜? 우리는 y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는 과정까지 가야 그래야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y는 이쁘게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요거 루트를 곱해서 제끼면 되겠죠. x제곱이라는 놈은 y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y만 남겠죠. y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그쵸? 그럼 y는 이게 넘긴 거야 이렇게. 그럼 넘기고 났으니까 이렇게 딱 떴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어머!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요렇게. 역함수 나 구한 거야? 나 역함수 구한 거예요? 아니지. 실제로 여러분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어머! 얘는 0,0을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플러스 9 플러스니까 위로 뻗고 오른쪽으로 뻗을 거야. 괜찮아요? 스타팅 포인트를 찍어놓고 위로 뻗고 오른쪽으로 뻗을 거야. 이렇게.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올라가는 거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지금 플러스 1이니까 여러분들 X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그럼 이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마이너스 1,0로 바뀔 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지금부터 요놈의 뭘 그리고 싶어? 역함수를 그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y는 x를 만들어낼 거야. y는 x. y는 x를 만들어내면 y는 x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실제로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점이 그대로 1로 옵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요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그렇지. 얘가 0,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그래프를 대칭으로 좀 예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낙엽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거 그려봐. 얘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해가지고 여기 얼마. 그렇지. 얘가 0,마일이란 말이야.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역함수를 구했더니 이렇게 2차 함수가 됐는데 얘는 요만큼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얘가 맞는 거지. 얘가 틀린 거지. 요게 틀린 거야, 요게. 요게 맞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이 2차 함수를 다 그린 게 아니라 이 꼭지점의 무슨 쪽? 그렇지.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이 꼭지점 0,1에서 오른쪽만 그리고 있는 거야. 얘가 2차 함수의 일부예요, 일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고등수학 상할 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 이거 했을걸?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나중에 막 배울 거야. 이거 무리함수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와 무리함수는 서로 역함수의 관계인데 2차 함수가 무리함수랑 완전 역함수가 아니라
무리함수랑 이차함수의 일부랑 무리함수가 완전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꼭 반드시 그려야 될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원하는 2차 함수를 그리긴 그렸는데 얘가 전부 다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2차 함수의 일부만을 생각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꼭지점 0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다가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런 정의역 세팅을 해주셔야 그래야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혹시 선생님 요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림을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림을 그리라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일단은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다. 근데 얘가 모든 x를 다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y를 다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식으로 구할 때는 정의역과 공역, 정확히 말하면 이거 치역을 써야 돼요. 치역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정의역 자체는 루트 안에 있는 내용물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야. 됐죠? 그리고 얘가 항상 플러스 값만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치역 같은 경우에는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세팅을 해줬어야 돼.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는 것이 x랑 y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니까 이 식을 쓸 때 뭐도 같이 썼어야 돼. 그렇죠. 요 범위까지 같이 바꿨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딴 식으로 계산을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썼어야 된다. 그렇지. 요 x를 y로 바꿔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셔야 됐고요. 요거 x로 바꿔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걸 써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됐죠? 그럼 정리를 예쁘게 한 다음에도 얘를 쳐다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뒤에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범위 세팅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제 마지막 테마 하나가 남았어.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테마가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좋아요. 보면 이제 기울기, 여기 보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했어. 무리함수와 직선의 만남. 무리함수와 직선의 만남을 생각할 때 그림을 딱 그려놨는데 일단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오른쪽으로 뻗는 무리함수를 하나 딱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테마,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니까 지금 평행한 직선들을 여러 개를 선생님이 그려놨단 말이야. 그럼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이렇게 직선이 생기면 만나지 않겠네요. 이렇게 생기면 지금 접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겨도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생기면 지금 여러분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얘가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선이 이렇게 생겨도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여러분들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판별식이 갑자기 왜 나와요, 선생님? 자, 무리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무리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겨요. 여기에 이렇게 C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랑, 그쵸? 직선 이딴 식으로 생기겠죠? 이 둘을 여러분들이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지 교점의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둘을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 때 이 C를 반대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루트는 이렇게 1차씩 나오게. 그럼 이 루트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양변을 뭐 합니까? 제곱을 하겠죠. 이 양변을 제곱하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예쁘게 정리까지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선생님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무조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가질 때는 2차 방정식이 순수하게 주어졌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은 순수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점 구하려고 열심히 식을 변형해서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자, 이때는 함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을 절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유리함수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쓰면 안 된다. 가끔 그걸 썼을 때 답이 맞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해. 판별식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고 2차식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막 계산하는 과정 중간 안에 2차식 나왔다고 절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를 쓰면 안 돼. 하지만 언제는 쓸 수 있어. 판별식이 0이다. 이건 쓸 수 있어. 딱 언제만. 그치? 접할 때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 딱 언제만. 그치? 요거 접할 때. 요거 한 점에서 접할 때의 상황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만 있으면 안 만나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려가면서 확인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지 않고 판별식을 쓰긴 쓰는데 딱 언제만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하기 위해서 2차식을 만들어 놓고 판별식 B는 얼마다? 그치? 0이다. 딱 요것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접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접선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직선이 어때? 안 만나겠죠. 요 놈보다 조금만 내려오기 시작하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 스타팅 포인트 있지? 요 스타팅 포인트를 지나줄 때까지만 뭐야?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 젠장 빌어먹을 안 만나요. 오케이? 안 만난다고. 그럼 선생님, 그러면 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요 놈을 제곱하게 되잖아. 이 놈을 제곱하면서 X랑 Y의 관계가 이것까지 생각하게 돼요. 제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배우는데 이게 포물선의 개념인데 이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곱을 통해서 지금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식 자체가 그렇게 인지를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얘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이게 없었던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항상 무리식과 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판별식 D는 뭐다? 0이다만을 이용해서 접하는 상황을 먼저 구해. 접할 때를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접하는 상황을 무조건 먼저 구하고 거기서부터 그래프를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확인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테마. 지나는 점이 일정한 거.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일정해서 선생님이 평행선들을 이렇게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무리함수를 그려놓고요. 여기에 뭘 줬다? 점을 줬다. 여기에 점을 줬다. 점을 줬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항상 뭐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만을 생각해서 판별식 D는 0이다. 요것만 이용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용할 게 있다면 스타팅 포인트 지날 때 요거까지도 같이 구해 놓는 거지. 왜냐하면 이 직선 자체가 스타팅 포인트를 지나주면 몇 점에서 만나? 그렇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이 그림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를 지난다고 다 두 점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 점이 여기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달래. 그럼 스타팅 포인트를 지난다고 했을 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얘를 위로 오른쪽으로 뻗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뿐이고 점이 여기 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한 것 뿐이고 됐죠?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를 지날 때 그때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그냥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 식으로 절대 풀 수 없어요. 식으로 딱 언제만 푼다? 그렇지.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의 상황만 구하는 거야. 요 접할 때 상황을 구할 때 둘이 갖다 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판별식 D는 0이다. 요걸 이용해서 접할 때의 상황을 구하고 이 그림처럼 진짜 제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스타팅 포인트를 지나면 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요때의 상황과 요때의 상황 사이에 있으면 몇 점에서 만나요? 그치?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맞아? 요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더 크면 절대로 안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요 스타팅 포인트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몇 점에서 만나게 돼?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겠지. 자, 계속 작으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너무 작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자, 안 만납니다. 됐죠? 얘랑 만나려면 기울기가 지금 이 경우에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겠죠. 얘가 0보다 조금만 크잖아? 조금만 크면 이 무리함수가 처음에는 이 직선이랑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언젠가는 직선이 무리함수를 뚫고 지나갑니다. 이해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라는 단원에서 이제 무한대의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1차가 오케이? 루트가 차수로 따지면 2분의 1차야. 그래서 1차가 2분의 1차를 언젠가는 뚫고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무리함수가 이딴 식으로 생겼고 직선이 기울기가 0보다 이렇게 조금만 크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저 멀리서 얘를 뚫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개념 강의를 하면서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아요. 무리함수 바로 끝났고요. 무리함수는 사실 공짜 단원이야. 공짜 단원 여러분. 무리식과 무리함수는 완전 공짜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뒤에 이제 필수에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 지금 개념을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생했어요.